생명 탄생 이면 8장으로 넘어갔어. 자식 계획이 없는 젊은 사람이라면 임신이 쉽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여성이 직업 경력을 쌓는 동안에 임신을 미뤘다가 30대에 시도하려고 했을 때에 아이를 가지는 일이 어려운 일임을 깨닫는다. 서태는 사실 꽤 어렵다. 여성의 몸에서 난자가 난소를 떠나서 나폴관으로 이동하여 건강한 정자로 인해서 수정되려면 수많은 생화학적인 과정이 동시에 발생해야 한다. 일단 난자와 정자가 합쳐지면 배반포가 형성된다. 배반포는 여성의 자궁 안쪽에서 성공적으로 착상이 되어 표면 알레이에 굴을 파고 세포 분열과 성장이라는 광란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배반포는 빠르게 분열하여서 함께 일할 세포들로 분열되는데 여기에는 아기에게 영향을 공급해줄 특수 장기인 태반과 실제 아기로 자라날 세포들이 포함된다. 부모가 될 수 있는 성선이 항상 불리하진 않지만 미국의 출산율은 10년 이상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2018년에는 35년 만에 최저 출생률을 기록했다. 출산율과 인구에 관한 논의가 낙태의 접근성, 비임 접근성, 임신 감소, 혼인 감소, 출산 전 경력을 쌓으려는 청년들, 심지어 기후변화와 GDP 등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생물학적인 이유도 존재하며 이 또한 중요하다. 전세계 가임기 부부 7쌍 중에서 한 쌍이 불임이다. 이러한 사례의 대략 30에서 5%가 남성 쪽이다. 2017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거의 2%가 보조생식술의 도움을 받아서 잉태되었다. 많은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 외에도 임신 중 합병증이 또 선진적에서 또 고혈압, 심장, 비만, 의료 실수, 분만, 산모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합병증에 슬프게도 1987년에서 2015년 사이에 미국에서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 이와 반대로 다른 선진국의 산모 사망률은 감소했다. 여성이 임신하고 임신을 유지하고 임신과 출산을 해서 살아남는 데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조산 비율 또한 높다. 많은 신생아가 살아남아서 잘 자라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 미국의 아동 사망률 특히 유아 사망률에서 많은 선진국보다도 뒤처져 있다. 실제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출생 첫날 사망률이 가장 높다. 임신 출산 삶이 전반적으로 과거보다도 훨씬 안전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실은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그 중에는 유례없이 현대적인 요인이 많다. 산모 연령, 체중, 약물 사용, 의약품, 방사선과 담배 연기에 대한 노출, 식품 유전적인 특징, 근본적인 건강 문제,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 살균제, Z, 옐로, 비스페놀 A, 디에톨루미드, 아트라진 등 다양한 물질이 노출되면 임신 중에서 생식세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글포트 계열의 제초제들이 임신부의 체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인디애나주 중부에서 18, 39세의 임신부 72명을 검사하자 소변 표본 93%에서 글포트 검출되었다. 이 여성들은 서로 다른 임신기간의 소변 표본 2개는 물론 집의 물 표본도 제출했다. 교외 지역에 사는 여성이 도시 지역에 사는 여성보다도 글포트 수치가 더 높다. 이건 농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일까? 글포트의 태반을 통해서 아기몸 속으로 전해질 수 있다. 실제로 태절 혈액에서 글포트가 발견되었다. 또한 글포트는 모유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으며 모기로부터 노출된 자녀의 혈청에서 글포트가 발견이 되었다. 뇌분비의 결합은 물질로 인한 호르몬 문제. 뇌분비기는 복잡한 고도의 조절 체계다. 부신, 췌장, 갑상샘, 생식샘 그리고 뇌하수체 같은 분비샘들은 식욕, 신진대사, 기분, 수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인 전달자로서 혈류를 따라서 이동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많은 독성 화학물질이 뇌분비 결합한 물질이다. 이들은 수용체에 결합하여서 신호를 차단하거나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거나 호르몬 합성이나 수송을 방해한다.
불임을 처리할 수 있는 내분비 결합 화학물질들은 용량이 독성을 결정한다는 결론을 거스리며 종종 높은 용량보다 낮은 용량에서 더 유해하다. 실제로 임신 합병증, 유산 선천적인 결손증은 임산부가 낮은 용량의 내분비 결합물질에 노출될 때 더 발생하는 편이다. 시점 역시 중요하다. 2003년에 브라질의 과학자들은 라운드업 같은 글포트 계열 제제들이 내분비기를 결합하는 것을 발견했다. 임신 6일째부터 15일째 비교적 높은 용량의 노출되어서 제왕절개로 새끼들을 빼낸 다음에 기형 발생 효과나 선천성 결손증이 있는지 검사했는데 낮은 용량 집단의 2%가 선천적인 기형을 보였고 중간 용량 집단은 불과 0.6%만 기형적인 선천적인 기형을 보였다. 가장 낮은 용량에 노출되는 새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노출된 새끼들 대부분의 골격골들이 지체되고 간, 신장, 신부전과 함께 피부 및 조직이 강범위하게 부은 신부종. 한편 가장 높은 양에 노출된 아이들은 3주 이내에 죽었다. 2020년 발표된 어느 리뷰 논문에서는 글포트가 내분비 결합물질이라는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고 동료 평가를 받은 글리포세이트 연구들을 대량 검사했다. 그리고 내분비 결합물질 10가지 주요 특징 중에 8가지를 나타내는 사실을 발견했다. 글포트가 생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정자에 얼마나 유독할까? 2018년 그리스 연구진은 시험관 내에 인간의 정자를 1리터당 1mg의 비교적 낮은 농도의 라운드업에 노출했다. 이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와 관련된 운동성 악영을 끼치는 것을 발견. 아드러지는 길고 초잡한 각을 또한 가진 제초제 농화학기업 신젠타가 발명하고 그래서 화학적인 거세를 통해서 수컷 개구리를 완전히 암컷화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는 글포트보다도 아트라진을 더 위험하다고 본다. 2015년 나이지리아 과학자들이 아트라진과 비교한 글포트의 안전성을 연구하여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정자 운동성, 정자수, 생존한 정자 비율, 부고환의 무게가 아트라진에 노출된 수컷쥐들에 비해서 글포트에 노출된 수컷쥐에서 더 낮았다. 두 화학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면 정자, 테스토스테론 합성, 남성 생식 기관에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 임신 중에 글포트에 노출된 어미에게서 태어나는 수컷 새끼는 어떨까? 좋지 않다. 2019년 어느 연구에서 3가지 농도의 글포트가 담긴 식수를 암컷쥐에게 먹였다. 체중 1kg당 하루 0.50mg 했다. 글포트에 노출된 모든 쥐가 생식 능력에 문제 있는 수컷 새끼를 낳았다. 낮은 더 용량에서도 수컷들은 고환이 눈에 띄게 기형이었고 테스토스테론이 낮았다. 가장 놀라운 점은 가장 낮은 양의 글포트에 노출된 어미의 새끼들이 정자 수가 89% 감소했다는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생식기와 내분계를 선정한 것은 글포트의 제제 첨가 성분인 보조제와 계면활성제라고 주장했지만 이 특정 연구에서 글포트의 자체 생식 결함과 기형을 일으킬 수 있음을 여지없이 밝혀냈다. 2019년에도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이끈 국제연구팀이 임신한 어미쥐를 전체 임신기간과 조절된 후 13주 동안의 식수를 통해서 라운드업에 노출했다. 이 쥐들은 인간에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양과 비슷한 양을 매일 받았는데 미국의 글포트 1일 섭취 용량에 따르면 하루에 체중 1kg당 1.75mg 라운드업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비정상으로 높았다. 2019년 임신 포트에 노출된 생쥐와 조사한 연구에서도 등등
글포트 계열의 제천제는 내분비 교란 물질로 저혈 발달 단계에 있는 세균들이 노출되면 생식 능력이 줄어든다. 고한 간질 세포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고한 간질 세포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세포로 크고 둥근 핵을 가지고 있다. 라운드 원수로 테스토스테론의 합성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 생성 급성 조절 단백질 또는 SAR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방해하여 이 세포들에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한다. 간질 세포가 해롭지 않은 용량의 라운드에 노출되면 호르몬 생성이 94%까지 차단되고 SAR의 활성은 90% 줄어들 수가 있다. SAR은 부신과 고환 양쪽에서 호르몬 합성의 속도 제한 반응을 조절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중요한 것은 BPCK 성호르몬을 포함해서 스테로이드 합성을 활성화할 때도 필요하다. ATP에 의존해서 STAR을 인산화한다. BPCK 활성이 억제되어서 ATP가 충분하지 않으면 효소는 계속 정지 상태가 되고 테스토스테론이 합성되지 못한다. 미토콘드리아 외부의 해당 작용에 의존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암세포보다 건강한 세포가 미토콘드리아 억제에 더 민감하다. BPCK 효소는 고환의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한국 대규모 연구진은 명쾌한 여러 실험을 통해 사춘기가 다가오면서 뇌와 수치가 방출하는 항체 형성 호르몬이 고환에서 페크 발현을 유도하고 억제하면 테스토스테론의 합성이 방해된다고 확인했다. 이소카프론산은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콜레스테롤 대사의 부산물이자 지방산이다. QT 연장 증후군은 심장의 전기적인 문제로 심장박동 사이의 재충전 시간이 보통보다 더 오래 걸린다. 이 증후군은 불규칙한 심장박동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종종 글리포 제초제로 자살하는 사람의 사인이 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은 고환 간질세포에 의한 테스토스테론 합성 장애,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되는 안드로겐 박탈 약물은 암 환자의 QT 연장 증후군에 대한 위험성을 높인다. 글포트와 다낭성 단소 증후군. 여성 하나는 꾸준히 난자가 함유된 난초를 성장시키며 그 중에서 하나를 매달 배출한다. 만약에 난자가 배란 중에 배출되지 않으면 난소가 커지고 자궁 내벽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염증이 있고 액체로 가득 찬 낭종을 초음파 사진으로 보면 진주 목걸이와 아주 비슷해 보인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PCOS는 여성의 불임과 내분비계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지만 일각에서 실제로 진단이 덜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는 여성의 4분의 3은 임신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부 과학자들은 글포트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교란하여 장르수 증후군을 유발하는 만큼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도 기여하리라고 본다. 또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소화관의 투과성을 조절하는 단백질인 자눌린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또 다른 특징은 안드로스테디온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 특징은 안드로겐 과잉증으로 불린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는 여성들은 생리불순과 조모증 외에도 종종 비만, 인슐린 내성, 이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증과 전형적인 대사 증후군의 증상을 겪는다. 자병을 가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또한 높아진다. 연구진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유전적인 연관성을 찾기 위해 애썼고 대부분이 실패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는 여성들은 대부분 그들의 진화를 설명할 만한
명확한 유전적인 돌변이가 없었다. 반면에 환경적으로 유도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많다. 증거는 많다. 글포트 방향화 효소 억제는 더 나아가서 성호르몬의 생산의 균형을 깨뜨린다. 방향화 효소는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하는 일을 하는 핵심 효소다. 방향화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꾸지 못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쌓이고 에스트로겐은 부족해진다. 글포트의 방향화 효소 억제 효과는 직접적으로 입증되었다. 성호르몬의 결합 단백질은 간에서 생성되고 혈액 내에서 순환하는 단백질 그룹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성호르몬 결합 단백질은 성호르몬에 결합하여 성호르몬 생체 이용률을 떨어뜨린다. 글포트로 황산 DHA 합성이 막히면 지방세포들은 성호르몬을 더 만든다. 이어 방향화 효소가 차단되면 에스트로겐에 비해서 안드로겐을 더 만든다. 이러한 내분 비결은 과잉 생산된 안드로겐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이어진다. 또 호르몬 결합 단백질의 낮은 수치는 남녀 모두에서 이형동요의 강력한 예측 변수가 된다. 지방 조직이 많으면서 글포트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여성은 문제가 심각하다. 글포트가 DHA 항산화를 방해해서 지방세포들은 성호르몬을 더 많이 생성한다. 또한 글포트가 방향화 효소를 차단하므로 지방세포들은 에스트로겐에 비해서 안드로겐을 더 만든다. 안드로겐 상향 조절은 성호르몬 혈압 단백질의 공급을 줄이고 이후에 안드로겐의 활성을 높인다. 이것이 다낭성 산소 난소 증후군의 직접적인 경로이다. 낮은 성호르몬 결합 단백질은 당뇨의 징후이며 비만은 위험 인자이다. 비만은 위험 인자이다. 강의에 뿌려진 글리포세트. 육장에서 황산 DHA가 심하게 낮아지면 아이가 DNA 표질 없이 태어나는 문해증이라는 발달장애를 갖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2017년 그레고리 나이 박사와 함께 글포트가 황산 DHA 억제를 통해 문해증과 여러 신경관 결함을 일으키려는 예상되는 무선 방식의 논문을 발표했다. 선천적인 결손증 2012년 23년 동안에 워싱턴의 야키마 벤턴 블링컨 카운티에서 희귀하게도 문해증이 성행했다. 연구자들은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확인하고자 많은 인자를 조사했지만 결과가 얻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글포트가 인간에게 독성이 없다고 추정해서 글포트의 연관성을 조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노 박사가 실태 조사에 나서자 2010년부터 12년에 침입성 수생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로데오사의 글포트 제재 상당량을 세계 하천에 뿌렸다는 게 밝혀졌다. 이 세 카운티의 관계 영수 식수를 공급하는 강들이었다. 2년 이내에 농장의 노동자들은 이례적으로 높은 문해증과 유산을 겪기 시작했다. 비타민 A와 메틸화 경로. 비타민 A는 비하 발생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궁의 태아가 제대로 발달하는 데 필수라고 해도 너무 많으면 임산부와 태아에 해로울 수 있다. A는 중요한 발달 단계에서 발현되고 특수 효소로 인해서 재빨리 제거된다. 다양한 C와 B 효소가 비타민 A의 대사에 관여한다. 발생에 필수적인 게 있고 생후 생존과 생식세포에 필수적인 것도 있다. 닭의 배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의 배아에서 글리포의 노출은 순서 글포토이든 일부 함유된 제제 등 간에 신경관 발생의 손상을 초래한다. 이는 소두증과 다란증,
눈이 하나인 기형 발생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교생한 기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출된 폐하에서 비타민 A의 대사 산물인 레티노산의 활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형 발생 효과는 레티노산 길항제로 병행 치료하여서 되돌릴 수 있다.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와 닭이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1994년에서 2007년 사이에 아르헨티나 태어난 85만 명 이상의 신생아 중에서 21,843명의 병원 기록을 보니 옥수수, 콩, 미리 우세하고 농작물의 글포트와 과하게 쓰는 코르도바주 중부의 농업지역에 선천적인 결손이 집중되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코르도바주에서 신경관 혈암, 소이증, 구순열수 구개열, 다낭성 신장 다지증, 다운증 은 여러 선천적 장애의 발생률이 매우 높다고 밝혀냈다. 이 중에서 많은 수가 비타민 A의 독성과 관련이 있다.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비타민 A가 높은 식사가 신경관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다. 특히 생쥐들은 엽산, 메티오닌, 메타인, 콜린처럼 메틸 공유체가 높은 먹이를 먹였을 때 그랬다. 메틸 공유체는 메틸기를 운반하고 는 영양소고 엽산은 분자간 메틸기 전달을 촉진한다. 아이러니하면서도 놀라운 일이다. 낮은 엽산 또한 신경관 결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임산부들은 엽산을 먹으라고 권유를 받는다. 낮은 엽산과 높은 엽산 둘 다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레티노산이 다양한 단계의 발생 시기를 조절하려면 CYP 효소로 인해서 레티노산이 빠르게 대사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프랑스의 어느 농부가 겪은 일. 흔치 않은 여러 유전자 결함을 겪는 새 자녀를 둔 농부에 대한 사례 연구는 글포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들춰낸다. 농부의 자녀들은 항문결함, 발육부진, 요도, 하열, 심장질환, 비정상적으로 작은 음경 등의 건강 문제가 있었다. 이 농부는 농작물의 글포트를 손으로 뿌릴 때 장갑으로 끼고 있었지만 호흡 마스크나 보호복은 착용하지 않았다. 프랑스 동물학자들은 농부의 소변에서 글포트 양을 측정했다. 농작물의 글포트 계열 제초제를 뿌리기 직전에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제초제 분사를 끝낸 지 3시간 만에 소변속 글리포트 검출량이 1리터당 9.5 마이크로그램으로 빠르게 최고제에 달했다. 이 농물은 필시 글포트를 폐로 호흡하고 피부로 흡수했을 것이다. 또 자녀 중에서 한 명의 소변에서도 글포트가 검출되었다. 그의 가족은 밭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살아나는데도 말이다. 다국을 칠 때를 대신하여 글포트 효과는 과학자들이 세대 독성학이라고 부르는 세대를 망라한 강력한 후생 유전학적인 효과다. 꼼꼼한 설계된 2019년 워싱턴주 연구에서 이를 알 수가 있다. 증가. 구장에서 독성물질이 일으킨 신경질환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